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1월 9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결국 이 하락 추세 채널을 벗어나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과 그 위에 있는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 이 주요 이평선들을 먼저 돌파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확실하게 일단 이평선 라인들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오늘 비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크지 않은 부분이고, 조만간 추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줄 때 우리가 더 큰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돌파해 주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상단에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력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이전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 전체 호재이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도지코인을 제외한다면 리플이 가장 크게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은 올해도 상승 사이클은 시장이 이어가겠지만 본격적으로 내년이 됐을 때 리플이 수혜를 받을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망해보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리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분명히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 리플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공약들을 내놨고요. 여기에 지금 1번에 위치해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고 밝힌 거였죠. 자, SEC는 지금의 현 바이든 정부 아래서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을 벌였습니다. 여기에는 코인베이스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었죠. LBRY처럼 리플과 같은 또 다른 코인 기업들도 있었는데, 자, SEC가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코인 자체를 지금 리플에게도 그렇듯이 증권으로 분류해서 본인들이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관할 아래로 넣고 싶어 했던 거죠. 이 시도를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위원장을 임기 첫날, 취임 첫날 교체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이미 이 다음 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들이 로빈후드라는 암호화폐 플랫폼의 CEO로 임원을 지냈던 인물, 아니면 현재 SEC의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속해 있지만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베스트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SEC의 위원장이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바뀌고 나면요, SEC가 최근 제기한 이 리플과의 소송에서 항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취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플이 아무리 호재 소식들, 사업 관련해서 호재 소식들을 발표했을 때도 이게 시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4월 달에도 리플은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해서 여러 투자 기업들을 초대해서 만났습니다. 이때 주된 이 메인 내용이 IPO였죠. 나스닥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리플은 이 관련된 포지션의 공개 채용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대형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도 리플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는 이 기관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IPO, 이 나스닥 상장은 아무래도 소송이 끝난 후에나 가능하겠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SEC가 소송을 자체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투자금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XRP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여기의 사이트인데요. 자, 이 홀딩스 보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당연히 여러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 라지 디지털 캡 펀드라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대선이 치러지기 이틀 전에 이 펀드 상품을 ETF로 전환 신청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 펀드들이 ETF로 전환이 되게 되면요. 이게 승인이 되게 되면 이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종목들이 전부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논외라고 쳤을 때 여기에 속해 있는 솔라나, 리플이 이제 다음 타자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라지캡 펀드가 ETF로 전환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현물 ETF 신청이 들어가겠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와이즈를 포함해서 총 2개의 자산운용사에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자,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는 당연히 이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신탁 상품이 있었고요. 이더리움도 있었고 솔라나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던 신탁, 트러스트 상품이 ETF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말은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현물 ETF가 승인되면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신탁 상품이 바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선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XRP, 리플의 신탁 상품, 그 자금 규모가 무려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리 준비해서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를 재편할 거고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리플, 소송 마무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충분히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이 전부터 다시 한번 기대감이 피어오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시장은 반응하고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리스가 됐다라고 해도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먹겠지만 추후에는 어차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또 여기에서 리플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 건데요. 이 QCP 캐피털 설립자 다리우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 대선보다 코인 시장에는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이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이미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다 나와 있죠. 작년부터 비트코인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모나마켓에서 1억 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당시에 기록했을 때 이런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였습니다. 자, 이건 여러 자산운용사에서도 이전에 여러 번 신청했었지만 전부 SEC에 의해서 반려당했는데요. 무려 블랙록.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엄청난 상승의 시작을 알렸던 거였죠. 결국 이 부분을 승인시켰고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블랙록이 신청하면서 승인해낸 겁니다. 자, 이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CEO는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